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이 크게 내려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외환 당국의 어떤 시장 개입이라든지 최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의 네. 환해치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저희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이제 연말 정말 좀 환율도 네. 이제 끝으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올랐는데 네. 연초에도 이렇게 떨어질 기미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1,500원대를 벌써 바라보고 있는데 환율 개인적으로는 좀 한번 지난주 저희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연말 연초 시즌이었죠. 2024년 환율이 1472원에 이제 마감을 하면서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율에 극심한 좀 상방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워낙에 이벤트가 많았죠. 11월 초에 미국 대선도 있었고요. 뭐 12월에는 FOMC도 있었는데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고 국내 요인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장기화되는 조짐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경기 둔화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환율이 좀 급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초에는 추가적으로 뭐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내려가지도 않는 좀 고환율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가 좀 겹치면서 악재라 하면 사실은 이제 달러가 좀 강세고 원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렇게 떨어질 만한 요인은 현재로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 1,500원 이제 좀 돌파할 거라 보시나요? 우선 1,500원이라는 레벨이 되게 상징적인 레벨이거든요. 우리나라 외환시장 역사상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IMF 때고 두 번째는 이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 이제 환율이 1,500원을 뚫었던 이유는 우선 IMF 때는 뭐 거의 국가 부도급 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1,500원을 뚫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내 경기가 안 좋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뭐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해외 자산 같은 이런 좀 대외 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지금 상황이 뭐 과거만큼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400원을 넘어선 지 불과 3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지금 이제 1,500원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아마 이제 외환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물론 이제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진다면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선 저희가 생각했을 땐 뭐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나 뭐 당국 개입과 같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환율 상단은 한 1,490원대 정도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500원을 넘었던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현재 이제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제 외환 보유고도 있고 정부 개입이라는 카드도 아직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1,500원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걸로 알면 될까요?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주 1월 둘째 주죠. 둘째 주 좀 이벤트 한번 좀 뭘 집중해서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좀 굵직한 지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선 화요일에는 유로 지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미국 12월 서비스업 PMI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 지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우선 뭐 미국 지표 위주로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12월에도 이제 미국 서비스업 경기는 상당히 양호했던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있고 임금이나 고용 같은 가계의 어떤 전반적인 소득 여건도 좀 비교적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12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는 4.2% 정도로 보고 있어요. 11월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최근에 나오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고용 지표의 어떤 선행 지표들만 봐도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12월 지표에서도 미국 고용 시장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미국 이제 12월 비농업 고용이랑 좀 실업률
이렇게 지표들을 좀 위주로 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 환율 전망 레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이 크게 내려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외환 당국의 어떤 시장 개입이라든지 뭐 최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의 네. 환해치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글로벌리 이제 달러가 강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 고용 같은 굵직한 지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경계 심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려간다고 해도 1460원이 아주 강한 지지선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위쪽으로는 전고점이 이제 1480원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60원에서 1485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우선 유럽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PMI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뛰면서 유럽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유로화도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90원에서 152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쪽에서는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환율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N1 환율 레인지는 930원에서 95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달러원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살짝 조금 우세할 수 있다. 그리고 유로는 아무래도 유로가 좀 약세가 되면서 네. 좀 아래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저 결론 N은 이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으나 원화가 워낙 약세다 보니 네. N원 환율 자체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